최근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에 보면 1990년 11월 9일 날 박 후보께서 유경재단 이사장을 그만두시면서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처음 하셨는데,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도 왜 천벌을 받을 거라고 말을 했느냐, 그런 아주 엉뚱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때도 그러면 이런 사실을 다 아시고서 천벌을 받을 거다, 그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도 그런 식으로 그 음해성 이야기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댈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거죠. 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공보비서관을 지내신 이 손우련 씨가 계신데, 이분이 월간조선 2005년 11월호에 자기의 그 비망록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습니다. 1977년 9월 20일 날 이 손우련 씨가 이런 내용을 비망록에 적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12일 밤 대통령은 근해양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및 백광현 정보부 7국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구국봉사단 최태민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친국을 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나에게 큰 영예인 근해영과 관련해 무리를 일으켰던 최태민 구국봉사단 총재를 거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이 나에게 지시한 내용은 세 가지였다. 최태민을 거세하고 향후 근해와 청와대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 구국봉사단 관련 단체는 모두 해체하라 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것이 보도된 비망록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지금 박 후보께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냐 이런 거를 알았으면은 철저하게 하셨을 뿐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최태민 씨가 그런 비리를 한 것은 저질렀다는 얘기는 이게 낭설일 수가 있다, 실체가 없는 것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박 후보께서는 아직도 이때 박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판단을 잘못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가? 적어도 이 공보비서관을 하셨던 분이 비망록에 그 얘기를 적을 정도가 되면 그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적으셨을 텐데, 아니면 그때 당시에 주변 참모들이 다 이런 건의를 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 주변 참모들의 보고 내용이 잘못됐고 박 대통령에게 음해성 보고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거세를 하라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을 왜 대검도 있고 중정도 있고 다른 기관도 있는데 한 비서관한테 그런 지시를 하셨는가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구국봉사단을 해체해라 이렇게 지시하시는 것도 이 비서관이 그렇게 하고자 하시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다가 지시를 하셨는지 모르겠고, 또 그 후에 구국봉사단 활동은 더 넓어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신운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또 신문에 전부 그게 보도가 됐습니다. 아버지도 다 알고 계시고, 제가 구국봉사단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오면 아버지께 저녁에 식사할 적에 제가 이런 행사에 오늘 다녀왔는데 이런 봉사활동도 있었고 이런 격려사를 했습니다. 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버지가 구국봉사단 활동하는 거 다 알고 계셨고 그거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셨고 그랬는데 왜 이런 지시를 손우련 씨한테 내리셨는가? 이거는 뭔가 비망론 자체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분들이라고 해서 전부 어떤 사실에 입각한 증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제 수필에도 썼지만 세상에 이렇게 인심이 변할 수가 있느냐.
또 이렇게 배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그 비애를 느꼈습니다. 제가 뭐 어떤 분이 그래서 이렇게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나를 오히려 공격한다 하고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람이 올바른 사실에 입각한 증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여지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박 후보께서는 이 손우련 공보비서관이 비망록에 적은 이 얘기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분은 기록을 하신 분이고 기록으로 비망록에 남기신 분이고 구체적으로 1977년 9월 20일이다.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명시하셔서 기록으로 남기신 분인데 지금 박 후보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추측으로 그럴 리가 없다. 이게 어떤 부분이 추측 더 신뢰성이 있을는지. 추측 정도가 아니라 구국봉사단을 해체하라고 지시를 하셨으면 그게 이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손우련 씨가 저한테 선우 비서관이 저한테 구국봉사단을 해체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또 그 후에도 구국봉사단은 계속 굉장히 활동 범위를 넓혀서 많은 일을 했고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그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부분에 거죠. 대해서 손우련 씨가 다시 기록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께 다시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구국봉사단 활동만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최태민만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라 이런 지시를 하셔서 구국봉사단 활동은 그 후에도 활동을 더했다. 이게 지금 손우련 씨의 비망록입니다. 그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답변하고 싶으시면 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예. 네, 더 이상 네. 드릴 말씀. 예. 오늘 백범 기념관에서 진행 중인 한나라당 국민검증 청문회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전 박근혜 후보가 지금 여러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후보께서는 유경재단 이사장으로 82년 10월부터 90년 11월까지 재직하셨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하고 재직하고 관련하여서요. 그 후보께서 그 검증에 답변하신 내용이 그 이사장으로서 보수와 판공기를 받은 기억이 없고 소속 이사의 결의에 따라서 이사장직에 취임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예. 그 어떤 경위로 이사장직에 취임을 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좀 간단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 유경재단은 어머니께서 설립을 하셨습니다. 생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설립을 하셨고 또 그 과정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어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고 제가 그 역할을 대신할 때 유경재단에서 있는 그 행사라든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을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유경재단하고는 많은 그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까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좀 유경재단이 이렇게 붕 뜬 좀 안정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 관계자들이 평소에도 유경재단에 관심을 갖고 제가 행사에도 참여했고 잘 아니까 또 이거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업이니까 이거를 이사장직을 맡아서 잘 좀 그 유지가 이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건의를 받고서 저도 어머니가 남기신 이 재단이 유경재단이 좀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뜻이 잘 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어떤 책임감 같은 거를 느끼고 이사장직을 맡기로 된 겁니다. 누가 따로 추천하신 적은 없습니까? 예, 그 재단에서 그 연락이 왔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요. 예. 아마 한자는 다른 것 같은데 앞에 그 유경재단의 그 유경이 그 모친의 성함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운다 그런 뜻에서 유경재단으로 됐습니다. 예. 그 후보께서 이사장으로 그 보수하고 판공비를 받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받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때 그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으로서 매일 출근해서 그 직무 수행한 건 맞습니까?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꽤 자주 갔습니다. 자주라면 어느 정도? 일주일에 두세 번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 재임하시는 기간 내내 그러셨습니까? 예,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 후보께서는 그러면 이사장직에서 어떻게 해서 퇴임하게 됐습니까? 그때 제가 유경재단을 운영을 하면서 1988년도부터는 부모님 기념사업회도 같이 그 건물 안에서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쭉 지켜보니까 돌아가신 그 부모님 또 특히 아버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이 잘못 전달되고 이런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 안타까웠고 또 제가 아버지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 진실을 알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얘기로 되는 것을 그냥 지켜본다는 것도 이게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그거를 바로 잡고자 기념사업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경재단 안에 같은 건물을 쓰면서 그거를 했는데 그것을 한 2년 한 후에 아버지에 대한 왜곡도 상당히 많이 바로 잡혀졌고 또 저도 그때 일기에 그렇게 쓴 기억이 있습니다. 한 80% 이상이 이제는 잘못된 것이 바로 잡혀졌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유경재단도 또 제가 그동안에 그 열심히 운영을 해서 이제 그 여동생한테도 뭐 그 기회를 한번 주고 그 동생이 그거는 맡아서 하고 저는 기념사업회에 몰두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동생한테 한번 유경재단을 맡아서 해보겠느냐 그랬더니 동생도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겠다고 수락을 해서 저는 그 기념사업만 하고 동생이 그 유경재단을 맡게 된 것입니다. 예. 근데요, 그 후보께서 그 유경재단 이사장을 퇴임한 그 원인, 그 이유하고 관련하여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최태민 씨하고 그의 딸 최순실 씨가 후보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재단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각종 전횡을 일삼았다. 그래서 직원이나 관계자들이 이를 반발하였다. 그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소요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프랑카드도 써붙이고 뭐 피켓 시위도 있고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왜 그런 소요가 있었느냐 하면 직원들 그때 그 꿈나라와 어깨동무라는 어린이 잡지를 발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 적자가 나고 잘 운영이 안 돼서 폐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히 좀 재정 압박을 많이 느껴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한 후에 거기에 그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그걸 갖고 소요도 있었고 또 그때 제가 기념사업도 유경재단에서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태민 목사가 기념사업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뭐 거기에 출입을 한 적도 있고 또 제 사무실에서 만나서 뭐 기념사업이나 또는 유경재단 일에 대해서도 뭐 얘기 나눈 적도 있고 했는데 좀 무슨 오해가 그때 있어가지고 그 최태민 목사 물러가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 데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순전히 오해고 최순실 씨나 그 최태민 목사나 이런 분이 결코 유경재단 일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 대표 시절에 제가 어떻게 당을 그 커다란 제1야당을 운영을 했는지 많은 의원님들도 보셨고 국민들도 다 지켜보셨지만 제 맡은 일을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예. 최태민 씨의 그 유경재단 관여 여부는 다음에 또 묻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물은 건 예. 퇴임한 원인에 예, 대해서. 예. 그럼 더 묻겠습니다. 네, 계속 예, 예. 그 최태민 씨 문제로 인해서 후보께서 이사장직을 그만두시고 동생 근영 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소요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동생한테 물려준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최태민 씨 문제가 아닌 다른 걸로 해서라도 어디 동생 근영 씨하고 갈등이 있어서 이런 이사장직을 그만두게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뭐 그 급조된 단체들도 있었고 그런 데서 그 형제간에 이간을 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던 거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뭐 동생하고 그런 일로 해가지고 무슨 큰 불화가 있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기사를 제시하겠습니다. 예, 가정조선 90년 10월호 아마 후보께서 물러났을 때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유경재단의 새 이사장이 된 박은영 씨. 물러난 사람은 언니가 아니라 최태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에 의하면 말씀하신 바하고 좀 다르게 새 이사장이 된 박은영 씨는 물러날 사람은 언니가 아니라 최태민이라는 거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와 충분한 대화를 가졌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후보께서 유경재단 이사장을 그만두신 것은 최태민 씨 때문 아닙니까? 그거는 소요가 있은 거하고 제가 물러난 거하고는 다르고요. 또 여동생은 유경재단 운영에 대해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막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거는요. 그럼 여기에 물러날 사람은 언니가 아니라 최태민이라는 사람이다라고 근영 씨가 얘기하는 건 내용을 잘 모르시고 말씀하셨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유경재단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유경재단을 제가 이제 그만둔 후에 많은 조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 그런 단체들도 있었고 갑자기 생겼고 그랬기 때문에 잘못된 게 혹시 유경재단 운영하는 데 있었는가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 건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감독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거기서 감독을 받는데 거기에서는 감사를 하고 또 감사해가지고 무슨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런 거는 시정하라 하고 유경재단에 옵니다. 제가 이사장 있을 적에도. 근데 그거를 매년 감사를 하고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뭐 제가 운영을 할 동안에 이런 뭐 비리가 있었다든지 누가 전횡을 했다든지 그래서 돈을 어떻게 잘못 썼다든가 그런 지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사장직 물러나시면서 후보께서요, 박근영 씨하고 대화를 가진 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때 최태민 씨에 관한 얘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까? 거기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 이렇게 무슨 큰 해고하는데도 뭐 관여하고 이런 걸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단체들이 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유경재단은 엄연히 내 책임 하에서 다 이루어질 거지 그런 오해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가 난 다음에 그런 대화를 나누셨다는 건가요? 예. 근데 여기는 대화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도 대화를 했죠. 동생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다음 묻겠습니다. 후보께서 유경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최태민 씨가 재단의 운영에 관여했다 이런 주장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근데 일부에서 주장을 하는 바에 따르면 최태민 씨는 유경재단에서 특별한 직책은 없었지만 고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요. 후보한테 결제받기 전에, 이사장인 후보로의 결제받기 전에 먼저 결제를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재단 운영에 상당히 깊게 관여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무능하다든지 뭐 일을 할 줄 모른다든가 이렇게 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지 상식적으로 제가 이사장인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고문직함이라는 거를 뭐 최태민 목사한테 제가 정식으로 뭐 한 거는 없고요. 다만 그분이 그때도 나이가 한 70대인가 상당히 연세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기념사업 관계로 가끔 그분이 출입할 때 자연히 같이 일하는 분들이 그냥 고문이라고 이렇게 예우해서 불러가지고 그냥 고문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주보를 제시하겠습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 주보 내용에 따르면 이 최태민 씨가 어린이회관 부지 내에 있는 데에서 근하원을 짓고 매주 어린이회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배를 보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주보 내용에 보면 근하교회가 있고 여기 어린이회관 능동 여기 주소가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 아닙니까? 예, 주보도 정말 너무너무 잘못된 주보입니다. 왜냐하면 근하원을 짓는 것은 최태민 목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제가 이사장으로 평소에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집을 잘 한옥을 지어서 그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거기 와서 우리나라 그 예절도 배우고 이런 것을 해보는 것이 전에부터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사회에 붙여서 그렇게 짓기로 결정을 하고 지은 거지, 다른 외부 사람이 이거를 뭐 근하원을 짓게 만들었다든가, 이것은 그 회보 자체가, 주보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그 우리 한옥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그때도 잘 몰랐느냐 하면, 그때 예절 교육을 받으러 들어온 조그만 어린이들이 그 한옥을 보면서 저거 외국집이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 교육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그거를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근하원을 다른 사람이 지었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직원 대상으로 예배를 받다는 그 부분은 예배도 볼 수가 있고 그 장소에서 결혼식도 할 수가 있고 누구나 뭐 원하면은 그 장소를 그 대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후보께서 재단은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최태민 씨를 만나는데 그것은 기념사협회 일로 만났었다는 거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때 유경재단에 관련된 얘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연히 뭐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운영에 관여를 할 정도 그런 건 아니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기념사업회 얘기도 하다가 그 건물이 유경재단 어린이 회관이니까 뭐 여기 무슨 하여튼 그런 얘기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나눈 얘기를 재단 운영하는데 반영을 하셨습니까? 그거를 반영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몇 번 정도만 뵀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일일이 기억은 못하지만은, 자주 뵀습니까? 아니 자주 한 것도 아니고, 뭐 저도 그분을 그냥 좀 나이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뭐 그분이 직접 나서서 무슨 일을 하고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좀 예우를 해드리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86년경에 그 유경재단 직원들 140명이 해고되거나 또는 사직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14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저도 이 질문을 보면서. 왜냐하면 제가 유경재단을 운영할 때 최고로 많았을 때가 한 180명 정도였을 것입니다. 또 지금도 어린이회관 유경재단에 근무하는 인원이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140명이나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그 적자가 운영이어가지고 이제 구조조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뭐 최태민 씨 관련된 부분을 오해해서 농성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맞죠? 예. 그럼 구조조정을 한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예. 몇 명이나 그때 해고됐습니까? 그때 정확히 몇 명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140명이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뭐 말씀. 한두 명이 아니라 꽤 여러 명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이제 아마 이렇게 해고된 분들 중에 이제 본인들 주장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최태민 씨가 유경재단 운영에 관여하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가지고 자기는 해고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시를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는데 이런 뭐,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예.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여기 당 87년 9월 당시 기사와 이제 사진입니다. 이 농성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87년 9월에 그 어린이회관 직원들이 어린이회관의 그 설립 취지가 무시된 채 최태민 등 외부 세력과 어용 광부에 의해서 어린이회관이 사기업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외부 세력의 축출 등을 요구하는 그 농성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 아십니까? 예, 뭐 소요가 있었던 거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거는 90년 10월 기사하고 사진입니다. 여기 신문 기사하고 사진. 여기에 이 내용에 따르면 90년 10월에 숙모회라는 단체가 어린이회관 정문 앞에서 지난 10년간 유경재단을 전행해온 후보와 그 최태민 고문은 즉각 퇴진하고 근영 씨를 신임 이사장으로 추대해야 된다라는 시위를 열었는데, 이런 내용 아십니까? 예, 예. 이런 적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다면은 후보께서 유경재단 이사장 재직하던 무렵에 최태민 씨나 그 일가가 재단의 운영에 관여했던 건 사실이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 제가 다 제 책임하에서 했지, 제가 뭐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운영에 관여하고, 그렇게 저는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기사하고 사진에 최태민 씨를 거론하고 외부 세력을 거론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건? 그거는 오해일 수도 있고, 또 숙모회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급조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급조된 단체에서 좋게 말하면 오해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좀 달리 생각을 하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숙모회는 90년 10월 거 나중에 보여드린 거고요. 먼저 보여드린 게 87년 9월에 어린이회관 직원들이 농성했을 때입니다. 그때도 최태민 씨를 거론하거든요. 그러면 뭐 숙모회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하고 어린이회관 직원들이 의도를 갖고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했을 적에는 어떤 자신들이 물러나게 된 거에 대해서 뭐 어디서 그 영향을 미쳐서 한 게 아닌가, 잘못 듣고서 그럴 수가 있는 거고, 숙모회에서 한 것은 그때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공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옛날에 만들어진 걸 가지고 다시 그거를 복사를 해서 뭐 거리에 뿌리고, 이것이 뭐 다 저를 위해서 하는 거라, 그 저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때.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오해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좋게 말해서. 예. 근데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거나 오해를 풀어주거나 그러진 못하셨나 보죠. 지금 아직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그때는 매도하던 시절에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았고, 또 지금도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뭐 어떤 자료라는 게 뭐 지금도 떠다니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계속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실제 무슨 어떤 잘못이 있다는 실체가 있느냐 하면 그건 없이 계속,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또 한 번 조사하고, 정권 바뀌면 또 한 번 조사하고, 봐줄 이유도 하나도 없는데 의혹만 있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고 이렇게 온 겁니다, 말하자면. 네. 그러다 이제 검증위원회까지 와가지고 지금, 예. 그리고 또 최태민 목사라는 분 자체가 나이가 뭐 7, 80 된 그런 노인, 그 당시에 아주 나이가 연세가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직접 뭐 나서가지고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 예, 이번엔 최태민 씨 따님 문제 묻겠습니다. 후보께서 유경재단 이사장 재직하던 무렵에 최태민 씨 따님인 최순실 씨가 최순실 씨 아시죠? 압니다. 예. 압구정동에서 초이학원을 운영하고 어린이회관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그다음에 어린이회관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 사실입니까? 자매결연은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아이들, 어린이들 교육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또 다른 데도 맺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어디 한 군데뿐 아니고요. 그러면 어린이회관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요? 자매결연을 맺은 거는 자매결연이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유경재단의 운영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자매결연으로 끝나는 거지, 자매결연 맺은다고 해서 어떻게 유경재단에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87년에 농성의 발단이 된 것이 최준실 씨가 유경재단에서 편찬한 꿈나라가 있었던, 꿈나라라는 꿈나라 잡지. 예. 그 잡지 편집에 아마 최순실 씨의 무슨 연구팀이 이제 서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들의 의사를 지나치게 좀 반영시키려고 하는 뭐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거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또 어떤 부분은 서로 협조를 할 수도 있었겠죠. 제가 그걸 일일이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뭐 협조해서 어떻게 하면 잡지를 더 잘 만드냐 하는 얘기를 나눌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잡지를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최준실 씨가 그럼 잡지를 만드는 데에 어떤 관여를 하게끔 후보께서 어떤 그렇게 지지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한 그러면은 최순실 씨가 임의로 그 사람들하고 아니 자매 결연을 맺은 다녔다는 상태에서 서로 인사도 나눴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 초이라는 그 어린이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한번 협조를 해보자. 그 실무진끼리 얘기 나눌 수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87년 농성은 최순실 씨가 잡지 편집이나 이런 재단 운영에 관여한 거에 따라서 직원들이 방발해서 농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뭐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왜 외부 세 아니 제가 그런 그 월권을 예. 그 허용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운영에 관여를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운영에 관여를 합니까? 제가 그 이사장으로 결재를 하고 또 보고를 받아가지고 뭐 지시를 하고 그러는 그 라인이 엄연히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천적으로. 잠깐 이 의원님, 예. 이와 관련된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많지 않아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캐 묻고 싶은 의혹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야 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마무리해서 좀 예, 질의해 주고 알겠습니다.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현재 지금 최태민 씨 자녀들이 강남에 수백억 원대의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경재단 운영하고 관련해서 얻은 자금을 로 해가지고 취득한 재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정말 천부당 만부당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유경재단은 어떤 개인의 사업체가 아니라 공익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감사를 받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또 감독청에 또 감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푼도 그 맘대로 쓸 수도 없고 더군다나 제가 운영을 할 적에 굉장히 투명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 여러 단체를 운영을 했었지만 또 당 대표직도 맡고 그랬지만 굉장히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엄격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유경재단에서 돈을 빼다가 착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그 얘기라고. 의혹이 보도된 사실은 아시죠? 이게요? 예, 이런 내용이요. 언제 보도가 됐죠? 이게 아마 저기 월간지에 월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때 이 내용을 처음 아셨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 그런 경우, 그 최순실 씨나 뭐 또 그 유가족이 뭐 어떻게 뭐 땅을 샀는지 팔았는지 그건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요. 최순실 씨 남편인 정윤혜 씨를 입법 보조원으로 해서 활동하게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최태민 씨 사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지금 서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요? 예. 그 입법 보조는 그만뒀습니다. 언제 그만뒀느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제가 그 뭐 많은 분들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달성에 그 국회의원으로 처음 나왔을 때 물론 당에 뭐 대구 지부도 있고 공조직도 있고 그래서 또 그쪽에서도 또 도와주시고 다 그랬지만 개인적으로 그 제가 그쪽에 캠프를 차려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니까 전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98년 때. 예, 98년도에. 왜냐하면은 상대가 저를 상대했던 후보가 안기부의 기조실장으로 실세로서 굉장히 기세가 등등했고 아주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런데다가 그 당시 한나라당은 처음으로 야당이 돼가지고 좀 상당히 그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누가 와서 선뜻 도울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선거는 치러야 되고 이 어떡하느냐. 그럴 때 이제 그 정윤혜 씨가 그 돕겠다. 그래갖고 그냥 순수하게 도와준 거죠. 예.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을 때 입법보조원으로 국회에서 또 도와준 겁니다. 언제까지 했냐 하면은 제가 당 대표직을 맡았을 때 이제 그때 그만뒀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무런 지금은 예,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거세를 하라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을 왜
대검도 있고 중정도 있고 다른 기관도 있는데 한 비서관한테 그런 지시를 하셨는가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구국봉사단을 해체해라 이렇게 지시하시는 것도 이 비서관이 그렇게 하고자 하시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 있을 그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다가 지시를 하셨는지 모르겠고, 또 그 후에 구국봉사단 활동은 더 넓어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정신운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또 신문에 전부 그게 보도가 됐습니다. 뭐 아버지도 다 알고 계시고, 제가 구국봉사단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오면 아버지께 저녁에 식사할 적에 제가 이런 행사에 오늘 다녀왔는데 이런 봉사활동도 있었고 이런 그 격려사를 했습니다. 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버지가 구국봉사단 활동하는 거 다 알고 계셨고 그거에 대해서 그 격려도 해주셨고 그랬는데 왜 이런 지시를 손우련 씨한테 내리셨는가? 이거는 뭔가 그 비망론 자체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청와대 그 비서관을 지낸 분들이라고 해서 전부 그 어떤 그 사실에 입각한 증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어떤 제 수필에도 썼지만 세상에 이렇게 그 인심이 변할 수가 있느냐 또 드렸더니 그러면 구국봉사단 활동만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최태민만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라 이런 지시를 하셔서 구국봉사단 활동은 그 후에도 활동을 더 했다. 이게 지금 손우련 씨의 비망록입니다. 그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답변하고 싶으시면 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예. 네, 뭐 더 이상 네. 드릴 말씀. 예. 오늘 백범 기념관에서 진행 중인 한나라당 국민검증 청문회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전 박근혜 후보가 지금 여러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후보께서는 유경재단 이사장으로 82년 10월부터 90년 11월까지 재직하셨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하고 재직하고 관련하여서요. 그 후보께서 그 검증에 답변하신 내용이 그 이사장으로서 보수와 판공기를 받은 기억이 없고 소속 이사의 결의에 따라서 이사장직에 취임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예. 그 어떤 경위로 이사장직에 취임을 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좀 간단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 유경재단은 어머니께서 설립을 하셨습니다. 생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설립을 하셨고 또 그 과정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어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고 제가 그 역할을 대신할 때 유경재단에서 있는 그 행사라든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을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렇게 배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그 비애를 느꼈습니다. 제가 뭐 어떤 분이 그래서 이렇게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나를 오히려 공격한다 하고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람이 올바른 사실에 입각한 증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여지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박 후보께서는 이 손우련 공보비서관이 비망록에 적은 이 얘기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분은 기록을 하신 분이고 기록으로 비망록에 남기신 분이고 구체적으로 1977년 9월 20일이다.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명시하셔서 기록으로 남기신 분인데 지금 박 후보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추측으로 그럴 리가 없다. 이게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더 신뢰성이 있을는지. 추측 정도가 아니라 구국봉사단을 해체하라고 지시를 하셨으면 그게 이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손우련 씨가 저한테 선우 비서관이 저한테 구국봉사단을 해체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또 그 후에도 구국봉사단은 계속 굉장히 활동 범위를 넓혀서 많은 일을 했고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그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부분에 거죠. 대해서 손우련 씨가 다시 기록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께 다시 보고를 최근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에 보면 1990년 11월 9일 날 박 후보께서
유경재단 이사장을 이제 그만두시면서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처음 하셨는데,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도 왜 천벌을 받을 거라고 말을 했느냐, 그런 아주 엉뚱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때도 그러면 이런 사실을 다 아시고서 천벌을 받을 거다, 그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도 그런 식으로 그 음해성 이야기가 이렇게 떠돌아 다니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댈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거죠. 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국무비서관을 지내신 이 손우련 씨가 계신데, 이분이 월간조선 2005년 11월호에 자기의 그 비망록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습니다. 1977년 9월 20일 날 이 손우련 씨가 이런 내용을 비망록에 적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12일 밤 대통령은 근해양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및 백광현 정보부 7국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구국봉사단 최태민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친국을 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나에게 큰 영예인 근해영과 관련해 무리를 일으켰던 최태민 구국봉사단 총재를 거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이 나에게 지시한 내용은 세 가지였다. 최태민을 거세하고 향후 근해와 청와대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 구국봉사단 관련 단체는 모두 해체하라 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것이 비망록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지금 박 후보께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냐 이런 거를 알았으면은 철저하게 하셨을 뿐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최태민 씨가 그런 비리를 한 것은 저질렀다는 얘기는 이게 낭설일 수가 있다, 실체가 없는 것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박 후보께서는 아직도 이때 박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판단을 잘못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가? 적어도 공보비서관을 하셨던 분이 비망록에 그 얘기를 적을 정도가 되면 그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적으셨을 텐데, 아니면 그때 당시에 주변 참모들이 다 이런 건의를 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 주변 참모들의 보고 내용이 잘못됐고 박 대통령에게 음해성